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두고서 연일 찬사와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반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대륙에 붙어 있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세계 최빈국으로 지칭되던 한국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위력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이러한 급성장은 비단 문화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코 외교 무대에서도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게 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캐나다에서도 쇠퇴하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시바삐 추스르기 위해서는 한국의 발전 방식을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는 캐나다 매체들의 대서특필이 연일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3일 캐나다의 유력 매체인 더 허브는 미국의 국제 전문가가 조언한 바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캐나다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캐나다 매체는 현재 미국의 켄터키주에 위치한 센터 칼리지에서 국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나임 모하메드 교수가 캐나다의 외교적 위상을 놓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정치권 인사들이 자국의 방송 매체를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과 더불어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 또한 한껏 높이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보수당만 놓고 보더라도 캐나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항상 정당 집회를 가질 때마다 캐나다의 공영방송인 CBC에 자금을 후원하라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 역시도 CBC를 자유당의 팔로 규정할 만큼 방송 매체의 영향력을 발판 삼아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움직임을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제 전문가인 라임 모하메드 교수는 캐나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CBC를 포함한 캐나다의 주요 매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부터 전 세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쳐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0년대에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레코딩 아티스트들만 놓고 보더라도 10명 중 3명이 캐나다 아티스트들로 채워졌고 심지어 그 중에는 저스틴 비버와 같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대거 배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CBC가 시트콤으로 제작한 시트크릭 패밀리가 에미상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드니 빌레브 감독이 지난해에 SF 영화로 선보인 둔 역시도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로 손꼽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엔터테인먼트의 이 같은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작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은 이와 정반대로 급신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문화의 주변부로 인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스틴 비버와 같은 캐나다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국제적인 성공을 이뤘지만 이는 결국 개인의 성공으로만 이어지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TV 프로그램과 영화 또한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결국 캐나다 정치권들이 보인 이 같은 필사적인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국제정세만 놓고 보더라도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에 빈좌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늘상 공공연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2020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1천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미국 정부를 비롯해 영국과 호주 정부 주도로 오커스 동맹이 결성되는 과정에서도 정작 핵심적인 영연방 국가이자 주요 7개국 멤버인 캐나다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굴욕마저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캐나다의 안보마저도 오늘날 극대화되고 있는 신냉전으로 인해 큰 위협에 놓이게 됨으로써 캐나다 정부를 더욱더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러시아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다음 타켓으로 북극 지역을 노리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직접 북극해를 맞대고 있는 캐나다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 전문가인 라임 모하메드 교수는 다행스럽게도 캐나다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만 캐나다의 글로벌 인지도를 가장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임 모하메드 교수는 한국과 캐나다는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인구와 GDP만 놓고 보더라도 두 나라가 서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한국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임 모하메드 교수는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 비슷한 경제 규모와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제적 위상에서 두 나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은 군사력과 문화력에서 캐나다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대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나섬으로써 오늘날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데 반해 캐나다는 군사력 순위에서 21위에 랭크될 정도로 빈약한 안보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러시아와 일촉즉발의 상황이들이 닥치게 된다면 병력과 화력 면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문화력 면에서도 K-팝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팬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 역시도 캐나다 시리즈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영화 기생충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영화로는 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하는 기염마저 토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인 모하메드 교수는 한국 문화가 캐나다 문화와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벌어진 일만 놓고 보더라도 BTS가 뉴욕에서 가진 연설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BTS 보이콧을 주창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네티즌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결국 며칠 만에 보이콧 운동을 중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NBA와 디즈니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 매체의 비판에 속절없이 백기투항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제 전문가인 라인 모하메드 교수는 한국의 이 같은 독보적인 문화적 위상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로 캐나다 정치권 인사들이 개별적인 캠페인만 펼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관광부처럼 정부 조직을 통한 문화 지원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한국 문화로 지칭되는 한류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체계화된 지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오늘날 거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해서 캐나다 정부가 침체된 자국의 국제 위상을 다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문화 육성에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인 모하메드 교수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통해 문화산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추켜세웠습니다. 특히 라인 모하메드 교수는 두 나라의 문화 예산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에 기록한 한국 정부의 문화 예산은 50억 달러에 달하는 데 반해 캐나다는 이보다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4억 달러를 문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라인 모하메드 교수는 CBC를 비롯한 캐나다의 주류 방송 매체들 역시도 한정된 공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이 지배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라인 모하메드 교수는 캐나다 정부가 한국처럼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려 한다면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갈 창의적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지원 사업 또한 지금보다 2배로 더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미국 전문가의 이러한 조언은 그 어떤 국가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발판 삼아 오늘날 한국이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우리의 이러한 슬기로운 전략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펼쳐가길 바랍니다.